네, 내일장 빅픽처 그려나가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PB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오전이 좀 더 강한 흐름이기는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일장에도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한 번 모인 이 에너지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만족하기란 조금은 좀 덜할 것 같은데 바로 MLCC입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데요? 예, 뭐 사실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못 팔듯이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이 PCB 기판에 대한 이 부분들도 있을 거고 MLCC 같은 경우는 결국 반도체 쌀이라고 불리우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품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그래서 아무래도 MLCC 관련주들이 오늘 좀 눈에 띄게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만 오르는 게 이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피비님, 그렇다면 이게 D램처럼 따라갈 거냐 아니면 두쫑크처럼 반짝일 거냐 지금 이 고민은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사실 뭐 이게 AI가 영원한 네. 사실 AI가 두쫑크는 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 두쫑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어떤 정말 AI 사이클에 있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MLCC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폭발될 수밖에 없고 그 뭐 삼성전기 관련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또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도 오늘 주가 보시면 거의 10% 넘게 다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걸 보고 여기서 다른 종목군을 봐야겠다 했던 심리가 오늘 좀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였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에서 추가 시세 후보군 바라보고 계실지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네요. 예, 아무래도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예. 눌리기도 했었고 이제 지금이야 이제 아래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10% 넘게 이제 상승한 부분을 지켜주면서 올른 측면들은 있지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5%대로 좀 마감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MLCC용 지금 이형 필름 라인 증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기와 같이 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이 결부지어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뭐 하이니켈 관련한 부분들도 지금 이 로봇창 매출도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따라서 지금 거의 2026년도 매출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코스모 신소재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코스모 화학을 모 회사로 두고 있는 네. 이 코스모 신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원료 부품에 있어서도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이런 이 비용 절감화라는 측면들이 조금 더 이 실적 쪽에서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모 신소재를 현재 구간에서 진입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목표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 흐름을 차트를 보게 되면 2024년까지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예.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였다 보니까 좋았었는데 사실 10만 9천 원까지도 조금 더 넓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 6만 5천 원 정도 있는 전고가를 조금 더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을 같이 물고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 5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좀 이게 깨졌을 때는 조금 손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심주까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함께 했다가 현재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권을 잘 지켜주면서 마무리, 코스닥은 마이너스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 5,842선 그리고 코스닥은 1,151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그리고 개인이 좀 끌어가고 있는데 개인의 매수량이 좀 더 강합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플러스 들어오고 있다는 점 같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시죠.
네, 벌써 한 달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이번 달도 마무리 잘 지어봐야겠죠. 우선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현황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또 미국의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 무려 5,900포인트까지 돌파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6,000선이 머지 않았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코스피는 8,000선에 찍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시작은 좀 좋았지만 다만 미국의 선물이 좀 약세를 나타냈고요. 비트코인이 65,000달러를 하회하면서 지수 상단을 좀 제약하긴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5% 상승하면서 5,846포인트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소폭 쉬어갔습니다. 1,151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1조 3천억 원 가까이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요. 기관은 연속해서 담는 모습 확인됐는데 오늘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700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다 사자세를 보여줬는데요. 1조 원 넘게 거래소에서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600억 원 이상 사들였고요. 기관은 마찬가지로 팔자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였고요. 여전히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가량 강세를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의 상승에서 마감지었습니다. MLCC 관련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기도 두 자릿수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SK바이오판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금융 쪽은 다소 쉬어갔습니다. 조선과 해운 쪽 오늘 대표주들 선별적인 흐름 나타나는 가운데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가 되면서 오늘 흥구석유 비롯해서 LPG, LNG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었고요. 소비 음식료 안에서는 삼양식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7%가량의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나 원전 관련한 모멘텀도 여전한 가운데 일부 종목들 강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한화생명이 오늘 1위를 기록했는데요. 10% 가까이 밀렸습니다. 지난주 거래일 이후에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원전선이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한온시스템은 6%가량 쉬어가는 흐름, SK증권도 마찬가지로 오늘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11%가량 쉬어가면서 끝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IT투톱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LG전자 오늘 많이 올랐었네요. 그리고 삼성전기, 두산에너빌리티, 대한전선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많이 올랐었던 한화생명이나 미래에셋증권 쪽에서는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1위는 앞서 말씀드린 흥구석유입니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확인됐고요.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은 주가는 좀 갈리면서 끝났습니다. 현대 ADM도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KBI 메탈도 24%가량의 급등세 확인됩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흥구석유와 우리기술이 나란히 1,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ADM, 삼표시멘트, 대한광통신까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총 좀 큰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알테오제 1%가량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맨 마지막 순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2월도 몇 거래일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2월 마무리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자체는 혼조 양상을 보였고 하지만 모멘텀은 살아 숨쉬고 있다면 오늘도 좋은 전략들 저희 잘 정리해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죠. 김지혁 PB님께서는 과연 어떤 섹터를 공략해 주실까요?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봅니다. 네. 전력 갈증이 나는데 결국에는 시원하게 얻을 수 있는 쪽은 원전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전주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원전이라는 거는 네. 결국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도 있을 거고 태양광도 있을 거지만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한 행정명령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조금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선방산 원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원전주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단으로 조금 빠지기도 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결국 지금 미국에 있어서도 올해 AI 인프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결국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역시 올해 내내 어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 관련으로서 원전주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이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SMR이 과연 또 어느 정도까지 또 늘려지는지 이 도입에 대한 현황들을 계속적으로 체킹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행정명령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팔로우해 나가면 좋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원전주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으로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속에서 타픽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여쭤볼게요. 타픽 종목 확인합니다. 비츠로테크네요. 네, 아무래도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가스터빈에 있어서 이 제어 장치를 또 납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이 실적도 같이 이 부품으로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3년 한 번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가격 결정 같은 경우도 이 부품단에 있어서도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원전 본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그 체코 원전 본계약이 있는데 이제 이게 특수 스위치 기어라는 부품을 또 비츠로테크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술적으로나 이 원전 내부에 있어서 이 전기를 제어하는 쪽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츠로테크를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츠로테크에 있어서의 접근, 가격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목표치 잡고 계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 상승이 그래도 눈에 띄게 오르긴 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13,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지금 전력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도 지금 단기간으로서 봐도라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 손절 라인을 보게 되면 결국 이 10,000원 정도 후반대 1,500원 정도가 혹시 무너지게 되면 이때는 조금 추세가 좀 꺾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00원까지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짧게 좀 보고 계시고 손절 라인도 1,500원 부분 이 부분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의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오늘 금융주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 마음이 또 일희일비해야 하는 것인지 좀 고민이 돼서 저희 KB금융 여쭤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물론 추세가 여기서 깨졌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서는 좀 쉬어갑니다. 쉬는 날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세요? 예,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굉장히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KB금융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제 국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도 좀 저희도 좀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발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결국 안정적인 배당뿐만 아니라 이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해지ing 전략에서 안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 금융주 내에서도 순환이 많이 일었던 거잖아요. 뭐 은행 지주도 있겠지만 증권도 있었고 최근에는 보험주가 또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순환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증권주가 좋았지만 또 증권주가 쭉 빠지면서 지금 보험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는 모습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아무래도 이제 이 다음 달에 있을 KB뱅크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레벨 단을 좀 맞춰주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제일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금융 지주회사를 사는 게 가장 포트폴리오 적에서도 좀 안전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걱정 없이 계속된 흐름들을 지켜볼 수 있겠네요. KB금융 추가 전략 받아봤습니다. 자, 김지혁 PB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의 포트 전략 더 꼼꼼히 세워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